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정운찬 전 총리의 한국 경제 동반성장 자본주의 정신,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찬 전 총리가 동반성장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쉽게 말해서 욕을 많이 먹었죠. 좌파 사상이냐, 사회주의 사상이냐. 그런데 대부분의 비난의 근거로 사용된 것이 애덤 스미스의 이론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손, 자유경쟁에 맡겨야 된다. 근데 이 정운찬 전 총리는 서울대 교수,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 서울대 총장도 역임을 하셨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경제학자란 말이죠. 근데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애덤 스미스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반대되는 측면의 사상을 가지고 자본주의 이론을 설파를 했는데, 그 이론을 가지고 자신을 비난하고 비판한다는 게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 책에는 우리 경제 현실과 동반 성장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자본주의 정신, 애덤 스미스의 진정한 자본주의 철학이 어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이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오해, 이런 것도 많이 바뀌게 되고 그런 계기가 된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본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이렇게 소제목을 잡아봤는데,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이해하려면 마르크스 사상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를 이해하려면 애덤 스미스의 사상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죠. 애덤 스미스가 이제 국부론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 당시가 어떤 시대였냐면 중상주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상주의는 뭐냐면 국가가 주도해서 일부의 그 소수, 왕실이라든가 귀족 또는 소수 신흥 부르주아, 이런 이들의 활동에 이제 독점을 주고 다른 이들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규제를 가하고,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획득물이 뭐냐면 금, 은, 귀금속이라든가 또는 일반 서민 생활과 별로 관계가 없는 향신료,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많이 수집하는 게 국가가 부자가 되는 것이고, 그 부의 혜택은 왕실, 귀족, 소수의 신흥 부르주아, 이런 시대였는데, 애덤 스미스는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 국가 주도로 일부 특권 계층에게 독점을 주고 규제하는 이런 것이 국부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보장을 해주라는 거죠. 독점, 규제 이런 거 하지 말고 자유롭게 모든 이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면, 그러한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국가의 전체 부, 사회 전체의 부, 국민생활의 모든 복리가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의 출발은 뭐냐면 일부 특권, 그런 사람들만을 위한 시스템, 이런 거 하지 말고, 자, 일반 서민, 대중, 인간 보편, 모든 이들을 위한 시스템, 체계를 만들자,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가 가장 절친이 또 데이비드 휴미잖아요. 굉장한 그 휴머니스트, 인본주의 철학가고, 애덤 스미스 자신도 도덕 감정론을 쓴 인본주의 그런 철학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 보편에 대한 애정, 그러한 관점에서 만든 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자본주의 체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자본주의가 여러 변형을 거치고 부침은 있었지만, 그리고 그 경제 제도가 완벽하거나 완전한 건 아니지만, 여하간 이제까지 우리 인간이 발명해낸 경제 시스템 중에서는 최고의 시스템이라는 것이고, 또한 그 발명 자체의 동기가 인본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죠. 사실 과거 우리 문학을 보면, 얼마 전에도 우리 탈출기 얘기했지만, 그거 말고도 이 먹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지금 물론 우리가 상대적 빈곤이라든가 이런 걸로 괴로워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먹는 걸 못 먹어서 끔찍한 괴로움을 겪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다 쳐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다르잖아요. 14억 정도의 인구인데 1980년도만 해도 인구의 90% 이상이 절대 기아에, 빈곤에 허덕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를 도입하면서 지금은 0.7%만이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여튼 이런 효율성 부분에서
최고의 경제 시스템이고 또한 동기면에서도 인본주의 시스템이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 경제적 불평등, 불합리, 이 책에서도 승자 독식,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약육 강식, 기술을 탈취한다거나 납품가를 후려친다거나 오로지 경쟁만을 최고선이라고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방식, 이런 것들이 진정한 자본주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 책에서 읽었던 그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그런 내용은 굉장히 큰 감흥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보이지 않는 손, 그 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애덤 스미스의 철학에는 공정한 관찰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제 경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공정한 관찰자의 시선을 따르는 인간의 현명함이라는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공정한 관찰자의 시선을 무시하려는 연약함, 그러니까 이기심을 이야기하는데 이 weakness, 연약함이라는 표현을 쓴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인간의 이기심을 약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건 뭐냐면 이 연약함에서 오는 이기심, 당시에는 이기심을 굉장히 죄악시했겠죠. 그래서 이 국부론이라는 책이 굉장히 그 혁명적인 책이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있어서는. 근데 이 연약함에서 오는 이기심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복리를 증진시키는 거죠. 자본론의 유명한 비유 있죠. 부족한 주인이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빵가게 주인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빵 만드는 기술도 더 발전시키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싼 가격에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복리 증진의 예가 되는 것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손이 단순히 그 이기심에서 오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복리를 증진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 아까 현명함이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이 현명함이 또 의도하진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법치주의, 그러니까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냐? 우리 사회에 많은 그런 숨어있는 현명함, 현자들이 있잖아요. 정직하고 인정이 넘치고, 이러한 많은 현명함, 현자들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또 그러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보다 높은 문명 수준, 또 예술가는 예술가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은 또 열심히 또 이타심에 의해서 봉사하고,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문명을 발전시킨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삶이 어떻죠? 한 개인의 삶이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도 어때요? 우리가 느끼는 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어떤 성공이나 행운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죠. 사실 애덤 스미스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을 신의 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겔의 절대 정신 같은 거, 그러니까 역사가 절대 정신의 자기 구현의 과정이다, 이런 스토리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애덤 스미스는 신이 인간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자유경쟁에서 열심히 경쟁만 하면 복리가 증진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신자유주의 사상가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애덤 스미스가 들으면 황당한 그런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소명의식인데, 이 소명의식은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3.1운동을 주도했던 민족대표 33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 3.1운동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서 34번째 대표라고 불리는 그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 그분이 이 정운찬 전 총리에게 경제학을 전공하라 가르쳤다고 합니다. 자, 한국 경제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걸로 성장은 하고 있는데, 빈부격차가 더 심해져도 한국의 부자들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 눈꼽만큼도 배려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학을 공부해서 그런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한 다음에, 자, 한국의 그런 격차를 완화하는데 노력해라,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실천을 하고 있는 거죠. 동반성장위원회 하면서 굉장히 시련도 많이 겪고 비아냥도 많이 받으셨겠죠. 근데 그 뒤에도 지금 10여 년이 넘게 이런 동반성장을 위해서 연구활동, 집필활동, 강연활동,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당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든가 중소기업 유지의 정부 구매,
대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이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에 의해서 확인해 본 결과 많이 그래도 완화되고 나아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좋은 활동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만 드렸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 생각을 달리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